자, 지문 관련해서 몇몇 중요한 결정들을 보겠습니다. 자, 외국 재판이죠. 98년, 2001년, 99년. 비교적 여러분 100년 전 사건일 줄 알았는데 아니죠. 최근의 일이죠. 이때 이미 정찰관이었고요. 이미 지문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저렇게 지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버드라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총기에서 발견된 지문이 그의 것이냐.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뭐라고 주장했어요? 자, 두 개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또한 감정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지 객관적인 이러한 더버트 기준을 만족시키는 객관적 절차는 아니지 않느냐. 피고인 측 주장이에요. 하지만 판결은 피고 측 너네도 이 지문이 같은지 다른지 전문가들을 끌어다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잖아. 그러면 증명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 대립적 소송 구조가 갖고 있는 성격 특성 아니겠어요? 이쪽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쪽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너네 왜 검증을 안 해봐? 라고 하는 거죠. 확인할 수 있었잖아. 확인해보니 뭐래? 같다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간 수없이 검증되면서 사용했다는 사실로 볼 때 지문은 신뢰할 수 있다 라고 판결을 합니다. 시간의 증명이라는 거죠. 믿음의 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약. 근거가 불확실하지만 그 근거를 건너뛰어버리고 믿어버리는 것. 지문을 보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문은 정말 믿음의 도약이 지배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무장강도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무장강도 사건. 은행 무장강도 사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지문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전제. 그리고 이러한 지문 감정하는 작은 지문, 부분 지문, 왜곡된 지문, 쪽 지문 등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판정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갖지 않은 기준을 사용해서 감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피고인이. 맞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맞는데 일반적 수용과 관련해서 감정관은 수사기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수용됐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적 수용이라고 하는 더버트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볼 수 없다. 특정 집단, 분명한 목적을 가진 그 지문이 범인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나 수용은 일반적 수용이라고 할 수 없다. 왜? 그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기들 집단 안에서. 그런 얘기죠.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일반적 수용, 또 100여 년간 전문가 집단, 법원에서도 강력한 수용 등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재판부. 재판부 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때 만약에 깨버렸으면 좀 혼란스러웠겠죠? 이때 깨버렸으면. 그래서 이 세 개의 판결은 지문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 개의 판결과 이 판사들의 합리적 결정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수업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지문 쓰지 마세요. 뭐 이랬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문 감정관들은 특징점과 특징들을 함께 보는 특징점과 특징은 달라요. 우리가 갈등 포인트만 특징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다 특징 이런 것들을 보는 총체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1년 판결이죠. 그리고 일관되고 확립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문 증거가 완벽하게 증명될 때까지 허용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형사사법에 있어서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멋진 판결이죠. 2001년에 이 사건은 커다란 획을 그은 멋진 판결입니다. 근데 이 판결에 이제 모순이 있죠. 대립적 소송 구조에서 방어 측에도 충분히 지문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문 감정 전문가들은 다 어디 있죠? 다 경찰에 있죠. 저는 지문 감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는 지문 감정을 못해요. 지문 감정은 정말 오랜 경험과 오랜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공부만 하고 논문만 쓰는 사람이지 민간의 지문 감정 전문가가 과연 수사기관의 전문가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야 너도 검토할 수 있었잖아 라는 건 너무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문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죠? 그걸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쓰자라는 얘기죠. 네, 모순이 있어요. 동료 검토나 학술지 출간 등 다른 분야와는 확연히 다르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더버트에서 말하는 일반적 승인을 거쳤다?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게 바로 2001년 이 재판의 모순입니다. 재판은 용감했지만요, 그죠? 그리고 숙련도 오류율에 대한 실험이나 조사도 제대로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문에 대한 신뢰가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된다는 점 등이 바로 이 판결의 모순점입니다. 미셸 재판이에요. 1999년, 1991년에 발생한 강도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지문 증거에 대해서 더버트 심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진 매우 중요한 재판이었어요. 기소 측 지문을 증거로 쓰자는 입장이죠. 태아의 융선 발달이 학계에서 인정되는 이론이라는 점,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 몇십 쌍을 가지고 연구한 연구들이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까지도 지문이 다르다면 이것은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럴 정도로 개인마다 당연히 다 다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되겠죠. 분명히 지문 융선의 형성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으나 개인 식별에 영향을 준다? 아니다. 왜? 전체적인 커다란 덩어리, 형태, 전반적인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특징점 하나하나를 보는 그러한 개인 식별 단위까지 들어가서는 유전적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캐나다 경찰의 데이비드 애쉬보가 지문 가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더버트를 충족시킨다는 증언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FBI 감정관 위거라는 사람이 지문 감정 방법론인 이 V를 잘 따르면 오류율은 0이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지문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오류율이 0인 과학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류율 언젠간 깨질 수 있다 그랬죠? 언젠가 깨질 수 있다? 100% 증명은 불가능하다? 오류율은 언제든 존재한다? 그러니까 과학은 오류율이 0이 될 수 없다? 스스로 오류율이 0이라고 말하면서 지문은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한 꼴이 되는 거예요. 피고인 측,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데이비드 스토니라는 분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논문 정말 많이 쓰셨고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인데, 데이비드 스토니는 지문 감정관이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기준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법과학에 흠집을 내거나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지문 쪽의 식별력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연구를 했던 분이고 1980년대, 90년대에 아주 중요한 논문 몇 편을 내놓습니다. 그 지문 식별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내놔요. 근데 그 연구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읽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류율이 0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이 될 수 없다. 위거를 저격한 거죠. 위거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 그 사람은 아주 지문 역사에서 매우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부끄러운 아픈 손가락.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이먼 코올이라는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문에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문 감정 경력은 없지만 지문을 오랫동안 연구한 지문 연구자인 사이먼 코올이 등장을 해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지문 증거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문 증거를 지금까지 사용해 온 건데 사실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 봐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문 감정관들은 공개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 만장일치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옆에 사람을 신뢰하죠. 사람에 의한 논증이라는 오류 중 하나인데요. 누군가의 과정과 결과를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너가 했으면 믿을게.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관들은 지문 감정의 오류 문제를 실무자의 무능이나 위법 행위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지문 감정의 비과학성이나 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무능함 또는 불법 아닌 거 알면서 저놈 잡아 넣으려고 막 감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세 번째, 지문 증거의 수용에 관한 논문 몇 편이 야기한 눈덩이 효과.
연구도 많지도 않지만 이 연구들은 매우 파격적이었던 거거든요. 지문에 관한 그 연구들은 몇 편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문 감정에 관한 연구는 몇 편 없는데 그거를 몇몇 사람이 다 쓸 정도로 몇 편 없어요. 그럴 정도로 한두 편이 야기하는 효과가 과장됐다는 거죠. 콜의 주장은. 네 번째, 전문가 집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맞죠? 맞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경찰 밖에서, 감정관들 집단 밖에서 누군가가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연구를 할 사람이 실무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재판부의 결정은요. 지문의 특이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시험되었고 수많은 지문 감정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같은 두 개의 지문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귀납의 문제예요. 귀납의 문제. 귀납이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걸 뒷받침해주지 못해요. 과학에서는. 귀납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귀납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도 같은 지문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도 같은 지문을 경험할 단 한 명도 경험하지 않는다가 뒷받침 되나요? 아니죠.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 또한 저렇게 궁색할 수밖에 없는 게 지문입니다. 대리쪽 소송 구조에서 꾸준히 증거로 사용되어 온 것을 보면 또 그 대리쪽 소송 구조에서 꾸준히 증거로 사용되어 온 걸 보면 이젠 좀 인정하자 이 얘기입니다.